안녕하세요. 호이팝합니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고 사실 오늘도 좀 덥긴 덥습니다. 근데 일단은 9월이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름은 다 지났다고 봐야죠. 근데 좀 덥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가장 항상 10년 동안 최근 제가 경험한 학원생활 10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질문거리인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서두에 미리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의견입니다. 혹은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이라고 보셔도 맞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수학교육을 전공하거나 수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아하시는 혹은 선호하시는 명문대 출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나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존중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행학습의 진실, 그 중에서도 왜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학습, 어제도 사실은 네이버에 그 유명한 카페 있죠. 상위 1%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거기도 거의 수학 관련 질문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떤 심화학습을 해야 하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선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얼마만큼 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대부분 주된 질문이었어요.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는 사실은 다음 또 시간을 내서 심도 있게 말씀드려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선행학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질문들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완벽한 공식은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확한 공식은 없어요. 그걸 알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똑바로 가는 공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실력 향상. 자, 선행학습을 하면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애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학 실력이 좋겠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지라는 그런 별로 연관성 없는 상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을,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행학습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제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잠시 설명드리면,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개념 선행을 하고 혹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생이면 유형을 커버하는 정도의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 중에는 심화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 중에
심화 교재를 가지고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이 그렇게 대부분 어머님들이나 그 교재를 풀었던 학생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춘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은 막 A라는 교재를 풀고 B라는 교재를 풀고 C라는 교재 단계를 빨리 풀었지만 결국 그 풀었다는 경험은 남아있지만 그거를 재생산할 수 있는 실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있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 1등급 일반적으로 1등급 4% 안 되죠. 4%죠. 고등학교 1등급. 그 말은 100명에 4명이라는 말이고 내 주변에 100명 중에 4명인 그 학생이 모여있을 가능성은 적은 거죠. 혹은 우리 아이가 그 100명 중에 4명 안에 갈 수 있는 확률도 4%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선행학습하는 학생들은 그 선행학습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학 실력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선행학습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선행학습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하는 것인가? 왜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의 목적, 효과는 실력 향상이 아니고 양적 분배예요. 양적 분배. 무슨 말씀이냐면 고등학교 이과를 지원하는,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과 쪽 통합은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수학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어차피 과거에 문이과, 이과가 해야 되는 수학을 다 해야 됩니다. 거의 다. 자, 그래서 양적 분배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중학교 중1에는 중학교 1, 2, 3에는 각 학기마다 한 과목을 배우죠. 한 과목에 주로 단원이 3개 혹은 4개입니다. 예전에는 4개였는데 요즘 3개로 많이 줄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중학교 수학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고등학교 수학 쪽으로 다 넘어갔느냐? 고등학교 수학도 또 줄었죠. 어쨌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과목만 합니다. 그럼 6학기 동안 6과목을 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이과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고1에 수학상, 수학하, 사실 고1 때 배우는 거는 수학상하가 아니고 수학이에요. 지금 2015년 교육과정에 의하면. 그래서 수학을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단원을 나눠둔 거예요. 임의로 출판사에서 단원을 절반 정도 잘라서 상이라고 부르고 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배를 해뒀지만 수학상을 배우고 하를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상하를 배우고, 그리고 이과생들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죠?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통계를 배웁니다. 4과목을 배웁니다. 대부분 다르게 커리큘럼을 짜는 학교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이 수성구의 인근 학교들은, 유명한 학교들은 대부분 1학기에 수학원, 수원, 수투를 배우고 2학기에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배웁니다. 자, 그 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괜찮아요. 한 학기에 하나를 배우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한 학기에 2개를 배운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수원,
수2를 배우고 2학기에 미적 확통을 배운다. 양이 1학년 때보다 급하게 늘어나죠.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얘를 대충 그려봅시다. 그러면 난이도를 약간 가미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등, 고등, 이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감당해야 될 수학의 양이 너무 많은 거죠. 이과의 경우에. 문과는 상관없어요. 문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배우고 수학 상하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2과목 정도 배우니까 수학 1, 수학 2 혹은 확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통이 3학년으로 넘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혹은 3과목 정도 배우는 학교도 있죠. 근데 예전 이게 과목을 많이 쪼개놔서 그렇지 예전 문과 수준에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과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죠? 양적 분배의 목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냥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똑바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선행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과 수학으로 봅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수학을 선행을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하는 목적은 중학교 걸 끝내야 고등학교 걸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점점점 선행이 조금씩 앞으로 가게 되는, 선행학습이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그죠? 이 정도 양만 보는 거예요. 양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양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죠. 여기가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게 되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인 유형들을 한 번 정도 여기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개념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없고 개념 부분은 한 번 정도 복습하고 좀 어려운 부분에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행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선행학습의 효과 혹은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이동이 선행학습의 목적인 것이고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을 여기서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정말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 그죠? 중등 과정이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고등학교의 내용을 중학교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써먹으려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중학교 성적이 막 좋지 않은데 선행학습 한다고 선행학습에서 배운 걸 당겨와가지고 중학교 때 써먹을 수 있고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덧셈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나눗셈 배웠다고 막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곱셈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나눗셈 8 나누기 2 배웠다고 해서 곱셈이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확대 해석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학습을 시키는 목적, 선행학습을 했을 때 효과는 이 수학의 양적인 시간이 중학교 때 많으니까 이 양적인 이동 외에는 특별한 효과를 실력 향상 이런 효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적인 이동의 효과를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양적인 이동을 하려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정도 양을 소화 일단 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추가로 양을 소화해야 돼요. 중학교 수학에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추가 시간을 들여서 고등수학을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과, 우리 애는 중학교 성적이 한 70점인데 80점인데 고등학교 이과 갈 거니까 선행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과 갈 거니까 선행해야 됩니다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지금 좋으니까, 실력이 되니까 선행학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태도가 좋으니까, 태도가 된다는 말은 중학교 거 공부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 틀린 문제 열심히 뭔가 다시 틀리지 않는 방식의 태도가 갖추어진 학생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해서 고등수학을 한번 중학교 때 해볼 수 있도록 진도 스케줄을 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학 실력이 없다면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선행학습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실력이 좋은 학생도 이렇게 공부를 시켜도 결국 많이 까먹어요. 많이 잊어버리죠. 하지만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잊어버렸지만 금방 따라온다는 거. 이때 가서 개념 수업을 어느 정도 약간만 이야기하면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 실력이 없다라는 말은, 중학교 때 실력이 없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다라는 말은 일단 중학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고, 그죠? 1, 2년 지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완전 백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면, 혹은 공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선행을 해야지, 이과를 갈 거니까 선행을 시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만이 선행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메인 목적, 주 목적, 부수적인 효과 이런 거 말고 정말 핵심적인 선행학습의 효과는 양적인 분배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분배에 선행학습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양적 분배를 하려면 실력이 좋은 학생, 태도가 좋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누가 실력이 좋으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선행학습의 효과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정도 되는 학생에 한해서 좀 한 7, 80%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시켜봐야 한다.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당연히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1등급 학생들이 맞힌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지 선행학습이 필요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행학습의 진실, 왜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